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서울교통공사의 신입 공채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학교 생활하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지방 기업들이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울 지역에 있는 공기업들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요. 곧 서울공사의 2021년 채용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신입공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면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과 2020년 최근 2년 동안 채용 규모를 보시면 신입공채 일반 채용 기준으로 685명이었다가 445명으로 작년에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1년에는 어떻게 될 건지 다들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채용 규모가 좀 많이 감소된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약 70% 정도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아마 예전보다는 좀 많이 축소된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쟁률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얼마나 내가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원하시는 그 서교공에 꼭 합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20년 기준의 채용 공고문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사무직, 승무, 차량, 정기직이라는 4개의 직무가 가장 채용 규모가 큰 직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나 총무, 차량 쪽에 지원하신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서교공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서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는 그런 직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몇몇 직무들은 해당 어떤 자격 요건들을 갖추셔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승무 쪽에서는요, 기관사 면허 2종 이상을 갖고 가셔야지만 여러분들 지원 자격이 생기고요. 다음에 나머지 직무들 중에서는요, 영양사 쪽에서는 영양사나 조리사 면허가 있으셔야 되고요. 500명 이상의 집단급식을 운영해 보신 경력이 있으셔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후생지원 쪽에서도 조리부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채용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특수 직무를 할 수 있겠고요. 일반적인 그냥 신입 공채로 지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형의 어떤 자격 조건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형별로 좀 주요 이슈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류 전형부터 최종 합격까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일단 서류 전형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필기 전형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NCS 기반의 이제 필기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40문항 정도가 일단 직업기초 능력 기반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수행 능력 평가가 40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약 100분 정도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무수행 능력 관련된 전공 시험이 시행되지 않고요. 그냥 NCS 기반으로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80문항 정도가 출제됐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비슷한 기준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전형입니다. 기본적으로 필기 전형에서는요, 면접 대상자를 1.5배수 선발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가셨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취업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면접도 좀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까다롭게 보는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개별 PT 면접과 집단 면접 등이 진행이 됩니다. 각 15점씩 진행이 되는데요. 이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면접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PT 면접은 기본적인 어떠한 주제가 던져지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대안을 창출하는 구조의 면접이 진행되는데 작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된 형태로 해서 AP 면접이라고 해서 분석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꽤 많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 자료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정해진 시간 내에 발표하는 그런 AP 면접이라는 것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서교공 같은 경우에는 인바스켓 면접 방식으로 해서 회사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결제자에게 어떠한 그 보고서를 형태로 작성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제로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한 3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는데 특히 직무와 관련된 질문이 다른 인성 면접 대비해서 좀 많이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된 역량들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일단 필기 전형과 면접 전형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서류 전형에서는 적부 판정의 개념이지만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서교공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구조라던가 그다음에 이슈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이력서나 자소서를 쓰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겠는데요. 2020년 기준에 서교공의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활동 내역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전 혁신이라던가 그다음에 시민 건강에 대한 어떤 지하철, 미세먼지 관련된 저감 사업, 그다음에 선로 작업의 안전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난이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나서 사무직이냐 아니면 기술직이냐에 따라서 관련 이슈들에 대한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이 언급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슈로는 지역 상생 경제 활성화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경제 활동이 상당히 어려워진 측면에서 공사라는 어떠한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목적 하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서의 사업 아이템들은 우리 사무직 담당자 분들이 좀 파악하고 계시면 나중에 자소서나 면접에서 대응하기에 효과적인 그런 이슈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방역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된 임대료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사회공헌 측면에서 또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스마트 트레인, 4차 산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을 많이 구현하고 있는데요. 석유공 같은 경우에서도 스마트 트레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4차 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이런 기술과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IT직, 전산직이라던가 기술직으로 지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사의 현황들을 파악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자소서에 언급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소서 문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채용 공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공기업들이 다음에 채용해서 자소서 문항을 확 바꾸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채용의 자소서 문항을 기반으로 미리 세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항을 보시면 자신이 왜 서울교통공사의 인재상에 부합되는 인물인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지원 동기, 그다음에 경험을 어필해야 되는 스토리텔링, 포부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서교공이 제시하고 있는 인재상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고 그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어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인재상 내용이 있겠지만 핵심 가치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최종 산출물에 대한 어떤 아웃풋 관점에서의 핵심 가치를 갖고 그다음에 슬로건 5가지 중에 행복 나눔이나 무한 안전이라는 곳에서 키워드를 잡으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세에 대한 가치로 키워드를 잡고요. 최고를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무의 전문성, 기술에 대한 어떤 이해력 이런 것들을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토리텔링 자기소개서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일단 2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작성하실 때는요. 서교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당 지원 직무가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서교공의 인재상 중에 뭐와 매칭된다라는 부분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직무기술서 내용에서 가장 흡사한 본인의 경험을 스토리텔링 스타 구조로 해서 전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황, 문제, 행동, 성과라는 4가지 구조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스타 구조로 경험을 어필하실 때는
행동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제나 과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최대한 기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설득의 마무리로 이러한 나의 역량이 입사 후에는 어떤 식으로 발휘될 건지 간략하게 추진 계획을 언급하시는 형태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을 보시면 지원 분야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지원 동기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원 동기는 크게 기업을 선택한 이유와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강점이나 준비사항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서교공의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기업 선택 이유는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언급하시는 그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직무기술서를 철저히 분석하시고요. 각 직무기술서마다 여러분들의 핵심 키워드들을 내가 준비된 어떤 전공 과목이라던가 뭐 인턴이나 아니면 뭐 현장 실습, 팀 과제 이러한 활동에서 키워드를 매칭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성 구조를 보시면 일단 지원 직무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지원하는 직무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 근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다라고 한 2개 정도 큰 틀에서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식, 기술, 태도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뭐 전공 수업 관련된 거나 뭐 자격증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경험이나 경력 사항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어필을 하시고 나서 이러한 준비된 역량을 마지막 설득형 마무리로 입사 후에 어떻게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할 건지, 특히 아까 제가 사업 보고서 부분들도 꼼꼼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업 현황과 관련된 내용으로 키워드를 잡으셔서 내가 지금 서교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사업 분야와 관련돼서 직무와 관련된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해 보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훨씬 더 다른 지원자와 경쟁력 있는 그런 자소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과 4번 문항은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경험을 어필해야 되는 또 스토리텔링 문항인데 1번 문항도 스토리텔링 문항이었죠. 근데 1번에서는 서교공의 인재상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선택해서 관련 경험을 어필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제시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변화와 도전으로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화와 도전이라는 키워드는요, NCS 직업기초 능력으로 변환시킨다라고 하면 문제 해결 능력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갖고 계셨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스토리텔링 구조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본인의 학창시절 경험을 평가자한테 언급하는 데 있어서는 직무와 가장 흡사한 경험을 먼저 제시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인턴 경험이 있다던가 단기 계약직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실제 기업의 업무를 직접 체험하신 경험이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로 기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인턴이나 단기 계약직 뭐 관련 아르바이트 이러한 경력 관련된 경험이 없으시다면 학교 생활에서는 실제 팀 과제라던가 공모전 같은 활동이 기업의 실무와 가장 흡사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한 테마를 잡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갈등 상황은 무엇이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떠한 문제 상황이긴 문제 상황인데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의 어떤 갈등 상황입니다. 그래서 NCS 직업기초 능력으로 파악해보면 대인관계 능력을 어필하는 그러한 그 스토리텔링 자소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1번에서 설명드린 스토리텔링 자기소개서 구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 문항은 공사 입사 후 본인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자신만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입사 후 포부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수행하겠다는 포괄적 의미보다는 정확한 그 서교공의 직무 관련된 사업을 언급하시고 이러한 사업과 관련돼서 내가 실무자로서 어떤 식의 일을 추진할 건지에 대한 부분으로 자소서를 쓰신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일단 업무 관련 목표나 수행 계획을 제시하는 게 좋은데요. 구조를 보시면 기업들은 성과 관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PI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와 관련된 성과를
KPI 관점에서 먼저 목표로 제시하시고요. 이러한 목표가 실제 달성됐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까지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걸 작성하실 때는 직업기초능력 기반으로 전반적인 핵심 키워드도 뽑으셔야 되겠지만 직무기술서에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 수행 절차의 매칭을 통한 업무 추진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내가 회사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비전과 목표를 갖고 회사 생활에 임하겠다라는 구조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짧은 시간에 서교공의 전반적인 어떠한 채용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이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자소서 문항별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기업은 평균 50대 이상의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을 넘어서기가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하신다면 원하시는 기업에 꼭 성공 취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에듀윌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기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